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태풍은 우리나라로 북상하지 않겠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당분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종일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어제 일본 남쪽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제12호 태풍 돌핀은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않고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태풍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면서 긴 시간 동안 동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린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포항과 경주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과 울진이 21도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최고 3m까지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우리 지역에는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3명이나 더 발생했는데 문제는 3명 기독병원과 연관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과 관련해 1,700여 명이나 검사가 실시됐는데 절반만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은 병원과 부산건강식품사업설명회 참석자 관련 감염이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병원 중 하나인 3명 기독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가 나온 3명 기독병원 8층 전층을 10월 2일까지 코호트 격리할 예정이며 현재 병원 직원과 환자, 방문자 등 1,76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는 고령자와 건강 취약자가 있는 요양복지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자가격리자 258명에 대한 불시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경로당 운영 중단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 친지 방문 자제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병원 면회를 금지합니다. 5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족이나 친지분들이 입원을 해가 계시면은 당분간 14일 동안만큼이라도 전면 면회가 금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2, 3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1, 2주간은 계속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주에서도 지난 주말 동안 확진자가 나온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 접촉자 710여 명에 대해 검체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4일 동안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광범위한 검체 실시를 통해 무증상자를 찾아내면서 추가 감염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번 확진자와 주부 3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고위험 시설 운영 금지, 개천절 상경 집회 전세버스 운행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입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 행정 조치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 우려되지만 엄중한 상황인 만큼 8월 한 달 피서객과 관광객이 다녀간 포항과 경주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인공지진으로 밝혀진 3년 전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항 지진 직후 18,0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던 포항 장량동. 피해 구제 신청 첫날 코로나 때문에 오부제로 접수를 받은 탓에 접수처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원들이 시민들의 피해 접수를 도왔지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돌아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자료 있으면 그걸 인정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좀 편하겠는데 다시 가서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지진 당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피해 사진과 진단서, 수리 내역서, 계좌 이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고 지진 당시 건물 소유 여부와 주거 사실 증명을 위해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 초본도 꼭 필요합니다. 컬러로 사진 출력하셔서 이렇게 서류 다른 걸 다 준비해서 같이 오시면 저희가 접수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휴업 비용이 보상 항목에 포함되면서 상공인들은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급여 지급 명세서 등 고정비용 지출 내용에 관한 서류와 휴업기간 증명 서류를 꼼꼼하게 떼와야 합니다. 이번에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정비용이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물적 피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충분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진 직후 이미 피해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포항지진특별법 신청 서식을 활용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서류들이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제공은 해드리고 있지만은 피해 주민들께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은 다양한 각종 증명 서류들을 충분히 제출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 접수처는 포항 지역 29개 읍면동과 시청과 구청,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양덕 한마음체육관이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피해 구제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 거의 1년간 이어서 시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만약 최초 접수 후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한 달 안에 방문하시어 서류를 보강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피해 접수 전담 콜센터에 문의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 구제 지원금 최초 지급 시기는 내년 2월에서 3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대송면 대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인 네이처 ENT와 에코시스템이 각각 매립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매립장이 인접해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당해왔는데 더 이상 매립장 증설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정 산업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즉각 처리하라! 포항시 대송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 ENT와 에코시스템이 잇따라 매립장 증설 계획을 내놓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폐기물 업체는 각각 매립장 안정화와 폐기물 수요 증가를 이유로 매립장 규모와 허가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이미 수십 년간 매립장 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어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이 지금까지 환경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주고 이윤을 창출을 했으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체 부지를 찾아서 더구나 매립장 인근의 오천과 문덕 지역은 2010년 이후 주거지가 본격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매립장 반경 2km 이내에 경북에서 규모가 가장 큰 초등학교가 위치해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 좋은 영향들이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초등학교 앞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SRF 소각장과 포스코 등으로 인해 이미 각종 환경 문제에 시달려왔다며 포항시가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포항시에서 그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포항시장이 나서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포항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두 매립장의 증설 사업이 아직은 계획 단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사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첫 공식 기구도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에서조차 갑자기 이 의제가 왜 나왔고 과연 실익은 있는 건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첫 공식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도민을 상대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하나로 모읍니다. 대구 경북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했고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대구 경북 통합을 한다. 살아남는 방법은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다. 힘을 똘똘 뭉쳐야 돼. 알고 하다가는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반발과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갑자기 왜 이런 의제를 들고 나온 건지,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실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민 여론 수렴도 하기 전에 통합 목표 시점을 2022년 7월로 잡아놓고 밀어붙이는 모양새에 대구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 내부에서조차 불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나 주민 생활 부분에서 대구 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독재 국가도 아니고 독재 지도자도 아닌데 일방통행하는 그런 모습, 아주 도의원으로서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첫 공식 기구인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벌써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한 명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들이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갑자기 튀어나온 뒤 한동안 잠잠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장과 도지사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조짐입니다. 겉으로는 대구 경북 상생을 외치지만 그 속에 정치적인 속셈 등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불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어제부터 대구 시내 모든 음식점과 카페, 독서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을 그냥 두면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일주일 더 연장됐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을 확실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사장님도 종업원도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카페를 찾는 손님은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대구시 행정명령으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카페나 커피숍 같은 휴게 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적용 대상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시설 내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도 고지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입장할 때나 주문할 때 음식물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음식 섭취 후, 그리고 계산할 때, 퇴장할 때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음엔 경고 처분을, 반복될 경우 집합 금지와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드시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살짝 국 내리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제가 가서 좀 착용해 주세요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어요. 다음 달 13일부터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카페나 음식점 등 실내는 물론 많은 사람이 몰리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올 초 환경부가 녹조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영주댐의 최종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영주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협의체가 모니터링을 완료했다며 영주댐의 전체 방류를 결정하자 영주댐 찬반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수자원공사 영주댐 지사 앞 방류 반대 피켓을 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영주댐 방류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댐 협의체 소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주댐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시험 담수 이후 수질과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했다며 전체 방류를 의결해 소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영주댐 수호 추진위 등 14개 보수 시민단체와 지역 시도의원은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방류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방류가 결국 영주댐의 철거를 위한 수순이란 주장입니다. 왜 방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나 설명이나 또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납득이 없는 상태에서 방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한간에서 떠돌고 있는 댐을 폭파한다든가 댐을 없앤다든가 뭐 이런 어떤 결정의 수순이 아닌가. 영주댐 문제를 제기해온 지역 환경단체 또한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수 등 댐체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댐 협의체는 당초 저수율 83% 상태에서 2개월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한 번도 목표 수위에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영주댐은 집중 호우 직후인 지난달 2일 최고 저수율 78.4%를 2시간가량 기록한 뒤 평균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담수를 해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찬반단체 모두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영주댐 협의체는 다음 달 15일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댐을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환경부 국비 예산을 5,587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4,497억 원보다 24.2% 증액된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523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물 환경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569억 원, 낡은 상수도 정비 사업에 9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주시는 시민의 숲인 황성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를 LH공사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통해 선매입한 뒤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황성공원 사유지는 전체 89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11%인 9만 7천여 제곱미터로 LH공사가 우선 매입한 뒤 경주시가 350억 원을 들여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LH는 다음 달부터 2달간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한 뒤 12월에 감정평가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보상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기 요금을 제때 못 낸 가구가 전국에서 대구, 경북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구작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한전 지역 본부 가운데 대구, 경북의 전기 요금 체납 가구 수가 10만 7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체납 전기 요금은 216억 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기 요금을 내지 않아 단전된 가구도 대구, 경북이 2만 4천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원서 접수 결과 경북에선 19,800여 명이 지원해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11.3% 감소했습니다. 이는 졸업 예정자인 현 고3 학생 응시자가 지난해 19,200여 명에서 올해 16,700여 명으로 2,500여 명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수생 등 졸업자들의 지원은 당초 코로나 여파로 크게 늘어날 거란 예상과 달리 작년보다 오히려 60여 명 감소했습니다. 포스텍은 홍합 단백질을 활용한 국소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수중 환경에서도 강한 접착력을 가진 홍합 접착 단백질을 면역 관문 억제제로 사용되는 항체에 연결해 특정 부위에 국소적으로 항체를 전달할 수 있는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종일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어제 일본 남쪽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제12호 태풍 돌핀은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않고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태풍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면서 긴 시간 동안 동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린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포항과 경주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과 울진이 21도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최고 3m까지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우리 지역에는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